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아이는 아직 없고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크게 싸운 적 없이 잘 지내는 중입니다. 성격도 잘 맞고 의견 차이가 있으면 대부분 아내가 제게 맞춰주는 편이라 싸울 일이 없더군요. 다만 처가 식구들과는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남들은 아내가 부모와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아서 걱정이라지만 저희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저희 부부 사는데 큰 간섭 없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시죠. 근데 처갓집 식구들은 영단판입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아내의 친정집에 비해서 저희 집안 사정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아버지는 전문직이시고 저희 엄마는 40년 넘게 한복집을 운영하셨어요.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고 부모님 지원 덕분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서 영국으로 2년 동안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완전 초일류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년까지 보장되는 탄탄한 중견기업이고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멀리 이사가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는 매력과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곳이에요. 30대 초반인 제 나이에 비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고 2년 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결혼하기 전에 25평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그리 비싸지 않은 동네라 가능한 일이긴 한데 지금은 처음 샀을 때에 비하면 가격도 2억 정도 올랐죠. 제가 집을 샀을 때쯤에도 아내와 만나고 있었고 이미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집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우리가 살 신혼집도 사놓았다고 이야기했고 덕분에 아주 빠르게 결혼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었어요. 결혼할 당시 아내의 나이가 28이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시집 가는 게 아닌가 처갓집 식구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사실 제가 신혼집을 미리 사두었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해가니까 아내와 처가 쪽에서 혼수를 맞춰오는 것으로 협의를 끝냈고 얼마 후엔 상견례까지 별 문제 없이 맞춰서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었죠. 예식장을 예약하고 웨딩사진과 청첩장도 준비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처제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보다 2살 어린 처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라 하는데 사실상 백수나 마찬가지였어요. 형부, 아님 오빠? 이제 곧 언니랑 결혼할 사이인데 형부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형부, 미안한데 나 용돈 1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요? 마침 엄마가 주는 용돈이 딱 끊겨서.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처제는 결혼하기도 전부터 종종 저런 식으로 용돈을 받아갔습니다. 얼굴이라고는 상견례 하는 날 딱 한 번 본 게 전부인데 용돈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괜히 점수값 까먹고 쪼잔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적은 돈은 그냥 보내주고 말았죠. 아내는 결혼 전에 3천만 원을 모아놓고 있었고 제가 집을 다 해가는 상황이니 혼수 정도는 처가 부모님과 상의해서 맞춰오길 바랬습니다. 우리 나이에 전세도 아니라 자가로 시작하는 건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 생각했었죠. 처음에는 장모님이 2천을 더 보태줘서 총 5천으로 혼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길래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해주시겠다는 2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셨어요. 둘째가 올해도 시험에서 떨어졌어. 내년에도 또 시험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도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냥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 전까지 아내와 5천의 예산으로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전부 정해놓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꼭 그렇게 비싼 신제품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니? 전시 상품도 쓸만하고 연식은 조금 지났지만 2월 상품도 가격 좋고 쓸만해. 아니, 돈을 아끼는 것도 정도껏 적당히 해야지. 누가 혼수를 그런 식으로 맞춰서 결혼한답니까? 아내도 처음에는 장모님과 제 사이에서 싸움도 말려보고 이쪽 편도 들었다가 저쪽 편도 들었다가 중간에서 헷갈려 하더니 장인 장모가 수시로 말을 바꿔대고 결국엔 알아서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손을 놓아버리니까 크게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 결혼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 혼수도 처가에서 한 푼 도와주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돈 한 푼 보태준 적 없으면서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피곤하게 하니까 아내도 결국에는 자기 가족들이 부끄러운지 알아서 결혼할 테니까 아무 말하지 말라 하더군요. 장모가 혼수를 가성비로 싸게 맞추자고 하는 거 싸그리 다 개무시하고 아내가 갖고 있던 3천만 원에 비상금으로 가진 500만 원 그리고 모자란 건 카드까지 써가면서 처음에 하기로 했던 혼수를 거의 다 맞출 수 있었죠. 애초에 저희가 엄청 비싼 명품 소파 같은 거 살 것도 아니고 가전제품이랑 침대 소파 가구 다 맞추는데 4천 정도 들었어요.
괜히 장모님께서 예물 예단 어쩌고 이상한 소리 하시려는 것도 아내가 중간에서 딱 잘라버리고 신혼집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저희 집으로 이불만 좋은 거 사서 보내드리고 말았어요.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장모님도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 저희 결혼에 뭐라고 참견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까진 조용하더니 결혼하고 난 뒤에 처갓집 사람들 얼굴만 마주치면 25평 집이 생각보다 좁다느니 기왕 살 거면 돈 좀 보태서 33평으로 샀어야 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짐이 없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거실에 소파랑 TV랑 다 들어오니까 좁긴 좁다. 33평은 되어야 나중에 너희들이 애 키우며 살기 좋을 텐데. 장모님 댁은 심지어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에서 살고 계시면서 33평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저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꿀릴 거 하나 없다는 생각으로 더 당당하게 굴었어요. 장모님이 조금 보태주시면 저희도 33평으로 이사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장인 장모는 더 저를 잡아먹으려고 들었어요. 어차피 결혼 이후에는 처가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처제는 종종 연락해서 5만 원, 10만 원씩 용돈 달라는 말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게 쌓이니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집안에 동생도 없이 외동으로 자랐고 돈도 못 벌고 공부만 하는 처제가 안쓰럽기도 해서 용돈 보내주는 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장인 장모는 시집 보낸 딸 걱정하는 평범한 부모에 불과했고 진짜 더 커다란 문제는 세상 물정 모르고 개념은 밥 말아 먹어버린 처제입니다. 제 아내에게 전해 듣기로는 대학 다닐 때도 알바 한번 해본 적 없이 부모님에게 용돈 받으며 등골 빼먹고 다녔고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전에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에 한번 빠져서 장모랑 둘이 집안돈 몇천만 원을 순식간에 날렸답니다. 그 몇천의 빚은 전부 장인어른 혼자서 다 갚았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매달 50만 원씩 용돈 받아 쓰고 사실상 놀고 먹는 중이에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제 아내가 처제에게 적어도 너가 쓰는 용돈은 알바해서 스스로 벌어서 쓰라고 말했다가 처제는 물론이고 장모까지 펄펄 뛰고 싸웠던 적이 있다더라고요. 너는 시집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네 동생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책값 한번 보태준 적이 있어? 이상하게도 예전부터 장모와 처제는 죽이 잘 맞는 편이었고 지금까지 부모에게 손 벌리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장모는 처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처음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래 사위사랑은 장모라지만 지금까지 장모에게 밥 한 번 얻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용돈을 달라면 달라고 했지 뭘 사주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끝도 아니고 저희 결혼하기 전에 처제가 아내에게 빌려가서 안 갚은 돈만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예전에 다단계 할 때 빌린 돈이 500이고 그 뒤로 종종 용돈 떨어지면 아내에게 연락해서 얼마씩 빌려갔고 당연히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더 이상 처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대신 저한테 몰래 연락해서 용돈을 받아내고 있었던 거죠. 진짜 말만 들어도 집안에 저런 골칫덩어리가 없다 싶었습니다. 당장 가서 제가 준 용돈이랑 아내가 처제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받아오라 하고 싶었지만 돈을 전혀 벌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갚겠어요? 그냥 이전까지는 전부 잊어버리고 없는 돈이라 생각하자고 했고 앞으로는 저도 절대 처제에게 용돈을 그냥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처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더니 절대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적당하게 선을 긋고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싶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이래저래 처제를 피해 다니고 용돈 달라고 하면 나도 이번 달은 없다는 식으로 안 빌려주고 피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연락하더니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언니 몰래 저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대충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감이 오긴 했지만 설마 진짜로 돈 이야기를 꺼내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평소보다 훨씬 저를 반기는 겁니다. 형부 집에 돈 많죠? 형부가 모아놓은 돈도 좀 있잖아요? 나 이번에 쇼핑몰 하나 오픈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좀 모자라서요. 투자하는 셈 치고 나한테 딱 3천만 빌려줘요. 내 앞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며 돈 빌려달라는 소리라는 모습을 보며 솔직히 적잖이 충격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용돈으로 저한테 받아간 돈만 100만 원이 훌쩍 넘고 제 아내에게 빌려간 돈까지 합하면 수천만 원인데 그 돈 갚을 생각은 없이 3천을 더 빌려달라니 저를 완전 호구로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이면 사회초년생 1년치 연봉이랑 맞먹는 큰 돈인데 그런 돈 빌려달라는 사람치고 창피하거나 미안한 기색도 하나 없고 얼굴 표정 자체가 어쩜 저리 뻔뻔한 건지. 어차피 처제에게는 10원짜리 하나도 빌려줄 생각 없었지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빨리 이 자리를 피해 집에 가고 싶었어요.
처제, 내가 그런 큰돈이 어디 있어? 공무원 준비한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무슨 쇼핑몰이야? 처제는 아는 언니와 둘이 쇼핑몰을 차리기로 했다면서 물건도 확실하고 자기가 모델을 할 거니까 일단 돈을 투자하면 금방 대박쳐서 갚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대충 들어도 말이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였고 제가 끝까지 돈이 없다고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제 부모님을 걸고 넘어졌어요. 형부네 부모님은 돈이 좀 있잖아요? 나 쇼핑몰 오픈만 하면 금방 벌어서 갚을 수 있는데? 진짜 개념 자체가 없고 생전 돈을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남의 돈을 너무 우습게 알더군요. 처제를 가만 놔뒀다간 집안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있건 없건 처제랑 상관없는 일이니 앞으론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 이야기했고 대충 바쁜 일이 있다는 핑계로 먼저 일어나서 집으로 도망쳐 들어왔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처제 혼자 감당도 못할 큰 사고 치겠구나 싶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방금 처제 만나고 왔다 이야기했고 앞으로 절대 당신 동생이나 아니면 장모님이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절대 주지 말라고 했죠. 만약 내 허락 없이 돈 빌려줬다가는 돈도 잃고 처가댁 식구들이랑 인연도 끝이라 했습니다. 아내도 대충 제 이야기를 듣더니 상황 파악 끝냈고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또 무슨 헛짓거리를 꾸미고 있냐고 당장 그만두고 시험 공부나 하라고 했어요. 저희 부부 돈 관리는 아내와 제가 같이 하고 있었는데 당분간 불안하다며 카드부터 통장까지 전부 저한테 관리하라 맡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처제는 또다시 제게 전화를 하더니 형부가 우리 언니 월급까지 다 뺏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라고 묻더군요. 그날 이후로 장모와 처제가 매일 번갈아 가면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는 자기 딸 월급이 얼만데 불쌍하게 돈 한 푼 안 주고 다 뺏어갈 수 있냐고 따지길래 저도 똑같이 한 달 용돈 안에서 쓰고 부부가 동의해서 전부 적금 넣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누가 돈 관리를 하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우리 딸한테 당장 돈 맡겨. 목구멍까지 욕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우리 집 돈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앞으로 괜히 전화하지 말고 특히 저희가 처제에게 돈 빌려줄 일은 평생 없을 것 같다고 장모에게 말을 한 뒤에 전화를 끊어버렸죠.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매몰차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이 정도로 안 하면 말귀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싶었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내가 그날 저녁 장모와 처제에게 전화 걸어서 엄마랑 동생 덕분에 나 이혼당하고 쫓겨나게 생겼어. 내가 창피해서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보고 우리 시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아내는 앞으로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고 혹시라도 처가 식구들이 돈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자기가 가족들이랑 인연을 끊고 살겠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사태가 지나가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며칠 전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아내와 점심 먹고 소파에 늘어지게 누워 있었어요. 정말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말이었는데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쿵쿵 두들겨 댔습니다. 토요일인데 누가 찾아왔나 싶어 인터폰을 봤더니 장모와 처제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두 여자가 들어오더니 큰딸이 저랑 결혼하고 변해도 너무 변했다면서 그건 전부 제 탓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장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처제한테도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며 오늘 직접 큰딸 버릇을 고쳐주러 찾아왔답니다. 저는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사실 속으로는 좀 웃겼어요. 아내까지 포함해서 세 여자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장모랑 처제는 왜 돈을 안 주냐고 화를 냈고 아내는 이제 돈 이야기라면 지긋지긋하다며 앞으로 인연 끊고 살자 말했습니다. 셋이서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길래 제가 나서서 말리고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다들 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처제와 장모를 아파트 앞까지 쫓아냈고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아파트 입구까지 쫓아와서 처제 머리채를 붙들고 뺨까지 때리며 돈 갚으라 윽박지르더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빌려준 돈 전부 기록해놨어. 한 푼도 빠짐없이 안 갚으면 고소라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무 일이 커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역으로 신고라도 당할 것 같아서 아내가 처제를 죽사발을 내기 전에 간신히 뜯어말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 여자 싸우는 거 옆에서 구경만 하다 끝이 났어요. 아내가 장모와 처제랑 싸워준 덕분에 제가 화낼 일도 없었고 앞으로는 처가에 찾아갈 일도 개념 없는 처제한테 용돈 보내줄 일도 완전 사라졌어요. 아내는 그냥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면서 살겠다 했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나 그 이후로도 처가 식구들은 꼴도 보기 싫답니다. 저는 나쁠 거 하나 없고 차라리 잘 됐다 싶습니다. 부모 자식 혈육 간의 연을 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모와 처제라면 조만간 집안 거덜내고도 남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본인 인생으로 봐도 훨씬 나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